옛날 아주 먼 마을에 덕봉이가 살고 있었어. 어린 덕봉이는 마을 뒤, 특히 뒷산에 있는 큰 나무들 사이에서 혼자 놀곤 했지. 그날도 덕봉이는 혼자 산 입구에서 놀고 있었거든. 그런데 숲을 사이에서 뭔가 살짝 흔들렸어. 그리고 아주 신기하게 생긴 동물이 슬며시 다가왔지. 몸 전체가 보송보송한 털로 덮여있는 귀여운 여우였어. 하지만 그 사이 분홍빛 비늘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신비로운 모습이었지. 안녕? 나랑 놀지 않을래? 덕봉이는 조금 놀랐지만 오히려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져서 고개를 끄덕였어. 그러자 그 신비로운 여우는 숲속으로 살금살금 걸어가기 시작했어. 덕봉이도 그 뒤를 따라 아무도 모르는 아주 깊은 숲속까지 들어갔지. 그곳엔 물이 맑은 작은 연못이 있었고 따뜻한 햇살이 나무 잎사귀 사이로 쬐는 풀밭이 펼쳐져 있었어. 덕봉이를 숲속에 데려온 여우의 이름은 루였지. 덕봉이는 루와 금세 친해져서 매일같이 놀았어. 술래잡기도 하고 작은 연못에 나뭇잎배를 띄우기도 하고 따뜻한 햇살 아래 누워 낮잠을 자기도 했어. 루는 신나게 놀다가 해가 지기 전에 꼭 말했어. 이제 들어가자. 마을에 어둠이 내리기 전에. 그리고 덕봉이를 산 입구까지 항상 바래다 줬지. 그렇게 덕봉이와 루는 우정을 쌓은 지 몇 해가 흘렀어. 덕봉이는 키도 커지고 서당에도 가고 친구들도 생겼지만 공부가 끝나면 항상 루와 시간을 보내곤 했지. 그렇게 또 시간은 흘러 덕봉이는 이제 어른이 되었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생겼어. 루와는 여전히 가끔씩 숲에서 만나 예전처럼 자주 놀진 못했지만 덕봉이는 루가 그리울 때마다 그 숲을 찾아가곤 했지. 루는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단다. 달라진 거라곤 덕봉이가 어른이 되었다는 것뿐이었지. 그러던 어느 날 덕봉이의 아버지가 크게 아프기 시작했어. 덕봉이는 모든 힘을 다해 아버지의 병을 치료하려고 했지만 손을 쓸 수가 없었단다. 이제는 마을 의원마저 손을 놓았고 도움이 되는 약은 너무 비싸서 구할 수조차 없었지. 집안에 돈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아 버린 거야. 덕봉이는 괴로운 마음에 무작정 걷기 시작했어. 어디로 가는지 몰랐지만 발은 자연스럽게 숲을 향하고 있었지. 달빛이 밝게 비추는 곳 아래 루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 덕봉이를 본 루가 고개를 돌렸어. 그리고 천천히 물었지. 응? 이 시간엔 어쩐 일이야? 무슨 일 있어? 덕봉이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의 병과 돈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원망하며 서럽게 울었지. 루는 한참을 조용히 바라봤어. 그러곤 조심스레 몸을 돌리더니 자신의 등 쪽 반짝이는 비늘 한 개를 천천히 떼어냈지. 비늘은 생각보다 작았는데 마치 분홍색 꽃잎처럼 아주 예뻤지. 루가 말했어. 이걸 장터에 가져가 팔아봐. 아마 좋은 약을 살 수 있을 거야. 덕봉이는 놀라서 팔을 휘저었어. 루, 이게 무슨... 난 이런 걸 원하지 않아. 루는 살짝 웃었어. 그리고 눈을 살며시 감고 말했지. 덕봉아, 걱정 말고 어서 가서 아버지를 치료해. 내가 널 아끼는 거 알잖아. 그 말에 덕봉이는 입술을 꼭 깨물었어. 그리고 비늘을 조심스레 품에 안고 마을로 내려갔지. 장터에서 그 비늘을 본 상인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 나으리, 이런 비늘은 처음입니다요. 세상 어디에 내놓아도 값을 매길 수조차 없습니다요. 혹시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상인의 눈이 탐욕에 물들기 시작했어. 덕봉이는 깜짝 놀랐어. 루가 준 비늘이 그 정도 가치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거든. 그리고 그 비늘은 믿기지 않을 만큼 큰 돈에 팔려나갔어. 덕봉이는 곧장 약을 구해 아버지의 병을 치료했지. 며칠 후 아버지의 병이 눈에 띄게 나아졌고 그
금세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어. 아버지와 아내가 약을 어떻게 구했는지 덕봉이에게 물어봤지만 덕봉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혹시라도 루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말이지. 시간이 흘렀어. 덕봉이의 가족은 다시 평온한 일상을 누리게 되었지. 하지만 그 평온도 오래가지 못했어. 이번엔 덕봉이의 아들이 쓰러지고 만 거야. 그 작은 몸이 계속 열에 달아오르고 숨소리는 가늘고 힘이 없었지. 마을 의원이 진찰을 마치고 말했어. 이건 아주 희귀한 열병입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할 겁니다. 이번에도 치료약은 있었지만 약값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비쌌어. 지난번 비늘을 판 남은 돈은 이미 다 써버린 뒤였고 덕봉이는 또다시 절망에 빠지고 말았지. 그날 덕봉이는 망설임 없이 다시 숲을 향했어. 덕봉이의 발소리에 루는 밝은 얼굴로 고개를 돌렸어. 덕봉아, 오랜만이네. 그동안 왜 안 왔던 거야? 반가운 얼굴로 말하는 루와는 달리 덕봉이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 그리고 이마를 손으로 감싸지며 입술을 떨었지. 이번엔 내 아이, 루, 내 아이가 아파. 말을 잇기도 전에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어. 루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덕봉이를 지그시 바라보았지. 그리고 조용히 일어서더니 자신의 등에서 또 하나의 비늘을 떼어냈어. 이번 비늘은 처음보다 조금 더 흐릿한 빛을 띄었지만 여전히 고운 분홍빛이었어. 아마 이게 마지막으로 주는 비늘이 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이번에도 꼭 나을 테니까. 덕봉이는 무릎을 꿇듯 앉아 비늘을 두 손으로 받았어.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지. 고마워 루, 정말 고마워. 두 번째 비늘도 첫 번째 때처럼 엄청 큰 돈에 팔렸고 덕봉이는 곧장 약을 구해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지. 며칠 뒤 아이는 기적처럼 다시 일어났고 집안엔 웃음이 돌아왔어. 하지만 이 모든 일에 의심을 품은 사람이 있었어. 바로 덕봉이의 아내였지. 처음엔 그저 놀라워만 했어. 분명 돈 한 푼 없던 사람이 갑자기 약을 구해오고 기적처럼 사람을 살려냈으니까. 하지만 두 번 연속 이런 일이 생기자 아내는 의심하기 시작했지. 어느 날 밤 아내는 조용히 물었어. 당신 대체 어떻게 그 비싼 약을 산 거야? 돈이 어디서 났어? 덕봉이는 대답을 피하려 했지만 아내는 눈을 좁히며 다그쳤어. 평소엔 아무것도 못하던 사람이 이상하게 가족이 아플 때마다 기적처럼 돈을 구해오잖아. 이상하잖아. 안 그래? 결국 덕봉이는 고개를 떨군 채 모든 걸 털어놓았어. 어릴 적 숲속에서 만난 신비로운 여우, 그리고 분홍빛 비늘, 그 비늘의 값어치까지 모든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지. 오잉? 한참을 듣던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입술을 달싹이며 말했어. 여보, 그 신수를 잡아서 팔자. 덕봉이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 그리고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지. 안 돼, 이 사람아. 절대로 그럴 수 없어. 루는 내 오랜 친구야. 아내는 얼굴을 찌푸렸어. 친구? 가족이 중요해? 친구가 중요해? 덕봉이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 아내는 짧게 한숨을 쉬더니 덕봉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 그 신수 하나만 잡으면 우린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덕봉이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어. 그건 안 돼. 루는 날 진심으로 도와준 거야. 루를 절대로 배신할 순 없어. 아내는 말없이 덕봉이를 한참 바라보더니 입술을 꾹 다물었지. 그러더니 갑자기 보따리를 펼치고 짐을 싸기 시작했지. 덕봉이는 깜짝 놀라 물었어. 아니, 당신 뭐 하는 거야? 아내는 단호하게 대답했어. 그럼 난 아이들이랑 친정으로 갈게. 이대로 가난하게 살 순 없어. 그 말에 덕봉이는 숨이 턱 하고 막혀버렸지. 그만해. 그러지 마. 그럼 당신이 선택해. 친구야, 가족이야.
덕봉이는 눈을 질끈 감았어. 그리고 한참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 알겠네. 다음 날 밤 덕봉이는 조용히 몇몇 친구들을 불렀어. 그리고 숲으로 향했지. 친구들은 큰 자루를 들고 있었고 입가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아 있었어. 덕봉이는 혼자서 먼저 깊은 숲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 루와 평생 함께 놀던 연못, 풀밭, 예전처럼 루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 달빛 아래 루가 고개를 돌리며 웃었어. 덕봉아, 또 오랜만이야. 하지만 오늘도 얼굴이 어둡네. 무슨 일 있어? 덕봉아, 우리 오늘은 예전처럼 뛰어놀지 않을래? 그 목소리는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부드럽고 따뜻했어. 왠지 루는 지금 상황을 모두 알고 있다는 듯 했지. 하지만 덕봉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 숨을 깊게 들이쉬고 고개를 돌린 채 조용히 손짓을 했지. 그 순간 숨어있던 친구들이 손에 자루를 든 채 우르르 튀어나와 버렸어. 루는 깜짝 놀라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거야. 덕봉아, 이게 무슨 짓이야? 나를 놓아줘. 루는 동그랗게 눈을 뜨고 몸부림쳤어. 덕봉아, 나는 너를 도와준 친구잖아. 우리는 가족보다 소중한 친구가 아니야? 덕봉이는 두 손으로 귀를 막고 눈을 질끈 감았어. 결국 루는 상인에게 비싼 값에 팔려나갔고 덕봉이와 가족은 단숨에 나라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어버렸지. 하지만 이상했어. 집안은 금은보화로 가득 찼는데 덕봉이의 마음은 공허했지. 밤이면 귀에 울리는 목소리, 마치 바람 속에서 속삭이듯 들리는 그 말. 왜 나를 배신했니? 덕봉이는 웃을 수가 없었어. 마지막 루의 눈빛이 마음을 계속 조여왔거든. 괴로움에 몸부림치던 어느 날 덕봉이는 결국 조심히 숲을 향했어. 혹시 루가 돌아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말이야. 하지만 루와 평생 뛰놀던 그 연못 풀밭엔 아무도 없었어. 하지만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지. 덕봉이가 소리의 방향으로 달려가자 그곳엔 루가 있었어. 온몸은 상처투성이었고 비늘은 다 떨어진 채였지. 루는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작게 중얼거렸어. 덕봉아, 왜 그런 거야? 나는 그냥 우리가 친구라 도왔을 뿐인데. 덕봉이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 숨이 막힐 정도로 가슴이 저려왔고 눈물이 뺨을 타고 쏟아졌지. 미안해 루, 정말 미안해. 하지만 루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지. 이제 네가 신수로 살아봐. 너를 진짜 친구로 여기고 소중히 대하는 사람이 나타나야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을 거야. 그 말과 함께 루의 몸이 서서히 빛으로 흩어졌어. 그리고 덕봉이의 몸이 변하기 시작했지. 손과 발이 전부 루처럼 변해갔어. 하지만 그 모습은 예전의 루와는 달랐어. 귀엽고 반짝이던 루의 모습이 아니라 어딘가 음침하고 무거운 슬픔과 죄책감으로 뒤덮인 새로운 신수. 덕봉이는 그렇게 루를 대신한 새로운 신수가 되었어. 그 후로 사람들은 가끔씩 깊은 산속에서 이상한 짐승을 봤다고 해. 작은 사파이어 비늘이 흔들리는 모습, 그리고 인간의 눈처럼 슬픈 눈빛을 가진 존재. 그 신수는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는 듯 산속을 떠돌았대.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줄 단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 이야기에 등장하고 싶은 친구가 있어?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로 이름을 남겨줘. 아,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알려줘야 해. 가끔 헷갈리거든. 끝.